인도 정보기관이 네팔에 개입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분, 권력과 정보의 관계는 고대부터 늘 철학자들이 고민하던 주제였습니다. 진실이 권력 앞에서 어떻게 숨겨지는가를 고민할 때 한자 경구가 떠오릅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르기를 지자불언 언자부지 그시자부엔 옌자부술,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 말은 진정한 알을 가진 사람은 굳이 말로 드러내지 않으며 떠벌리는 사람은 오히려 아는 것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말의 중요성과 섣부른 말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은 네팔에서 제기된 인도 정보 기관 로 등의 관여 의혹이 단순한 루머인지 아니면 국제 관계의 새로운 지형을 여는 사건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팔에서 제기된 인도 정보 기관 로 등의 관여가 단순 의혹일까요? 최근 의혹을 요약하자면 네팔에서 젊은 층인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제너레이션 Z 주도의 시위, 소셜미디어 검열, 반대운동 등이 확산됨에 따라 인도가 국경 지역 보안을 강화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젠지 세대의 특징은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고 스마트폰, SNS, 유튜브 익숙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요시하고 취업, 부동산, 사회 문제 등등 경제적 현실에 매우 민감하고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인도의 정보기관이 이 혼란을 안보 리스크로 간주하고 네팔 내부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거나 정권 및 특정 인사와 연결된 정보를 수집 중이라는 분석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예컨대 부패 혐의, 인권 침해, 친인도 인사인 록만싱 칼키시의 임명 과정이나 시위, 타이밍이 인도의 외교 일정과 겹친다는 점 등이 의도된 타이밍 활용 가능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록만싱 칼키시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은 카르키는 과거 세관청장 재직 시 금고의 밀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부패 혐의 의혹을 받았습니다. 2006년 민주화 운동 당시 총리실 수석 비서관으로서 인권 침해에 가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가 CIA 수장으로 임명되기 위한 필수 요건인 20년 이상의 공직 경험과 도덕적 자질을 결여되어 부적절한 임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인도 정보기관 RNA와 BUE 그의 임명에 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9월 19일 칼키는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며 이후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팔에서 인도 정보기관의 국제관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도는 오랫동안 네팔을 영향권, 특히 안보 정치적 영향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러나 네팔 내부에서는 외세 개입에 대한 주권의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정보기관 의혹은 이 주권의식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부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경쟁관계에 있을까요? 중국은 인프라, 투자, 도로철도 연결 등에서 네팔에 대한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 중입니다. 인도가 정보기관 활동으로 영향권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네팔 국민에게는 인도 대 중국의 선택 구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폭동으로 인도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시위가 국경 지역 확산 시 난민 이동, 치안 불안, 무역 통행 차단 등 현실적 리스크 증가하고 인도 입장에서도 이러한 불안정은 안보 비용과 외교 비용이 커지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정보기관이 네팔에 개입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팔 정부 또는 여당이 인도 외교, 대표단 또는 정보기관에 대한 공식 항의 또는 조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정치인들이 인도 개입 의혹을 선거 쟁점화할 수 있어서 인도의 대외 이미지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외교적 신뢰 저하, 비자무역 제한 등 정책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인도 정보기관이 네팔에 개입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인도 네팔 관계는 존중 기반 외교 여부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인도가 정보기관 관여 의혹 해소 및 투명성 확대 조처를 취하면 관계 완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의혹이 반복되고 네팔 내부 여론이 불신 쪽으로 기울면 네팔은 중국 혹은 기타 외부 세력과의 외교적 경제적 연대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 EU 등도 네팔 내 민주주의 인권 사안에 주목해 인도와 네팔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자병서 제13편 용간 용젠에서는 전쟁에서 정보의 중요성과 간첩 운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전략이 무용지물이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정보에서 나온다. 병자, 궤도야, 지피지기, 백전불태, 빙저, 귀다예, 줄비주지우, 말단부달. 이 구절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과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적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자신의 약점과 강점 또한 정확히 파악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손자병서에는 간첩의 5가지 유형과 활용을 제시합니다. 내간 나에겐적 내부에서 정보를 얻는 자, 외간 와에겐적 외부에서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 생간신겐 자발적으로 적측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사간시겐 적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정보를 빼오는 자, 이간 판젠 적을 속여 혼란을 일으키는 자. 정보는 항상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거짓과 속임수도 전략의 일부이다. 간첩의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정해야 함. 손자는 정보를 승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한계와 위험도 존재합니다. 정보 의존의 위험은 정보가 틀리면 전략 전체가 붕괴된다. 과도한 정보 의존은 판단력 저하와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간첩 운영의 도덕적 문제. 적을 속이고 내부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전략적 유용성은 높지만 인간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 장기적 관점에서 내부 신뢰와 조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와 권력 남용. 손자병서에서 강조하는 간첩 운영은 현실에서 권력자나 정치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보와 감시를 남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국가적 전략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인물보호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색한 정보기관들의 의혹들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 이상입니다. 이것은 국제 질서에서 투명성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정보의 힘이 어떻게 외교 관계를 재구성하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나눠주세요.